네, 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웃음이 만병통치약. 아, 또 웃음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생선과 빵을 파는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정말 유머가 없는 사람들은, 아우, 또 참치 샌드위치야? 그 빵 글루텐 프리인가요? 장갑, 구두, 모자, 자외선 차단제는 어디 있어요? 난 채식주의라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코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안다는 건데, 유머와 웃음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생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대요. 갤로톨로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에서 갤로톨로지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한바탕 웃고 났을 때, 우리는 웃다가, 눈물이 다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물에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분비하는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진통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눈물이 난다고 하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가 큰 여자들이 그걸 언급하는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갖고 웃음을 유발하는 남자들보다 차라리 엉덩이 크게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뇌 신경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웃음의 생물학적인 기원이 일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안도의 표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뇌과학에 따르면 뇌의 변형계, 베네피지와 시상 하부 사이에 있는 경계 부위에서 웃음이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적 행동을 담당하는 베네피질에서 야, 이 상황 되게 웃기지 않아? 라고 판단 내리면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웃음을 생성한다고 하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웃음소리는 후두개와 후두를 쪼였다 푸는 소리, 즉 호흡을 재개하는 소리인데, 뇌의 변형계에서 웃음을 관여하는 두 기관이 편도체와 해마가 협력해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웃음은 혈관 기능 사이에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많이 웃을수록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이 돼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일리엄 프라이 교수는 사람이 한바탕 박장대소하면 몸속에 우리 근육이 650여 개 정도 있는데 3분의 1 정도,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하고, 이게 한 5분 동안 에어로빅을 열심히 해서 땀을 내는 거랑 효과가 맞먹는다고 하네요. 야, 열심히 웃어야 되겠습니다. 2분 동안 웃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근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대요. 그리고 웃음은 황혼을 죽이는 T세포와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감마 인터페론과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 수치를 높여서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항암 효과에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웃음 치료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웃음은 장 운동을 일으키고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리고 엔도르핀을 분비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인생을 펼쳐준다. 웃음과 관련된 나쁜 기능은 없더라고요. 웃다가 죽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쏘를 본 여성들은 그 임신 대조군 실험에서 오히려 웃지 않은 여성보다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심각하게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으니 자신을 비웃는 게 힘들다면 나를 불러라. 내가 당신을 비웃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웃게 해주겠다고 하는 코미디언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AMA의 추산에 따르면 병원 방문을 수반하는 병증의 8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데, 암도 똑같이 85%에 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은 이렇게 질문 던진대요. 본인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기업체 중역이십니까? 그러면 중증 질환 예약 1순위자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한을 품는 것은 자신의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원한을 품는 자 먼저 죽는다고 하는 얘기가 내 안에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독소 때문에 죽는다고 하고, 이 노무 커즌스라고 한 사람이 웃음 치료실을 만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광대 의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이분도 척추 신경이 굽는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었는데 웃음 치료를 통해서 그걸 수치를 떨어뜨려서 회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10분 동안 박장대소는 2시간 동안 천연 진통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제가 10분 동안 박장대소 해보려고 했는데요. 한 2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근육이 쓴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신의학자 토머스 홈즈와 리처드 라이라는 박사가 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5천 명 이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3가지 정도가 가장 인간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항이래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게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 이혼, 별거, 진여. 그래서 이혼 별거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너무 유발하니까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고 살자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은퇴, 그다음에 재정적인 위상의 변화, 뭐 이런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 수치를 매겨보고, 그래서 11점에서 150점이면 낮거나 보통이고, 150점에서 299점 나온다. 보통이거나 높고, 300점 이상이다. 그럼 이분은 암에 걸리거나 아마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웃음은 감정과 같이 동반되는 건데 펩티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과학자 캔디스 퍼트 박사는 저서 감정의 분자라고 하는 책에서 감정은 우리 몸속에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며 그 물리적인 실체가 펩티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뇌에서 다른 신체 기관들로 막대한 양의 감정 정보가 펩티드 형태로 흘러다닌다고 하는데, 펩티드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고 엔도르핀도 펩티드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헉대 박사는 웃음으로 분비되는 펩티드가 온몸을 돌면서 면역계를 비롯한 신체 기관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아, 우리도 감정 상태가 달라지면 뇌에서 다른 펩티드가 분비되어 온몸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감정 관리에 웃음이 왜 필요한지도 알겠습니다. 웃음 치료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먼 커즌스, 웃음 관대사라고 하는 이분이 차기하는 이 웃음 치료실을 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는 웃음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진지함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심하게 무게를 잡고 살면서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 내가 지역사회의 기둥이고 인간관계의 주축들이다. 내가 없으면 회사도 나라도 망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회사가 올라가고 내가 없어도 내일은 태양은 뜨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진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유머를 많이 잊고 산다고 합니다. 아이들처럼 우리도 웃어보며 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 죄책감, 민망함, 수치심, 발끈함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감정이고 성공적인 인생의 방해 요소인데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 웃음이라고 합니다. 발끈한 것도 선택 반응.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없고 내가 기분 나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라서 내가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 하네요. 자연치료법이 되게 그렇다. 웃음도 절대적인 치료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와 사례에서 강력한 의학적 도구로 밝혀졌고 통증 경감과 긴장 완화에 시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다음 감기 때는 죽과 김치함 대신에 하루 일을 쉬면서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를 계속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침이 어느 순간 사라질 효과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가볍게 보지 말자 하는 게 오늘 교훈인 것 같고요.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그대의 장례식 규모는 그날의 날씨가 결정한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머릿속을 공짜로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웃을 수 있을 때 항상 웃자. 호시탐탐 웃자. 병원보다 싸게 먹힌다. 토마토 위에 제2의 웃음이라고 하는 걸 달고 살고 갖고 왔어요. 병원에서 펭귄 웃음이라고 하는 걸 한대요. 되게 궁금하는데 영상 2개가 되게 짧거든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간호사 변상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웃음은 황제 펭귄 웃음입니다. 황제 펭귄 웃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양팔을 옆으로 붙이고 앞뒤로 흔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종종 걸음합니다. 이때 웃음소리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짝짓기 하는 황제 펭귄 웃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한 펭귄과 함께 종종 걸음으로 손뼉을 치도록 합니다. 마음에 드는 펭귄이면 따라가도록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돌아서 가면 됩니다. 음악에 맞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힘들어 보이지만 다음의 영상에 좀 유머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싸가지 댄스 뭡니까? 네,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개 새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씨앗을 발화를 많이 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혼내주는 방법이에요. 일명 싸가지 박수. 싸가지 박수.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면 요 손바닥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실어야 돼요. 웃으면서 하면 안 돼. 네.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렇게 때려줄 거예요. 네, 이런 웃음도 있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